여기에서 네가 잘난 척하면 그대로 너는 왕따가 저절로 돼요. 너 거를 티 없이 들으려면 내 거를 놔야 되거든. 이거로 가지고 사회에 일을 하면 누구든지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고, 이거는 경제가 엄청나게 지적으로 생산이 된다. 한쪽의 책을 많이 봐갖고 내가 고정을 시켜갖고 한쪽 개념으로 지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대자연의 근본 공부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멘토가 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에너지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지,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힘을 받을 사람들, 이제부터 누가 될 것이냐, 너희들 마음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아닌 말을 했거나 이래 되면 그 말 때문에 정확하게 네가 창을 맞게 돼가 있어. 우리가 승생하고 멘토는 틀립니다. 이때까지 뭐 이렇게 멘토 했다라고들 하는데 이런 거는 한 분야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아직까지 멘토들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시대는 후천개별 시대에 가야 멘토들이 이제 직접 나옵니다. 멘토들이라 하면 사적인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첫째로 멘토의 조건, 사적인 생각을 안 하고 공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을 이끌어 줄 때 선생한테 배우는 거는 어떤 재주를 배우고 사회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지금 왜 이래 보면은 멘토하고 텔레비에 많이들 나오대요. 나와가지고 뭐 기타 배워주고 노래 배워준다고 멘토라 그러잖아요. 이건 선생, 음악 선생. 음악 선생인데 이 음악을 하는데 어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조금 가져가는 거죠. 이건 선생들이지 멘토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멘토는 내 재주를 다 갖추어가지고 공적으로 살아가려고 공부를 할 때 멘토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가 조금 일으키고 우리가 뭔가 힘을 갖기 전까지는 누구를 안 찾아가고 사업을 일으키 세우는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조금 일으키고 사람이 내가 이끌어갈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부터 어느 때인가 되면은 누구를 찾아갑니다. 이게 이제 몇 프로 될 때냐. 70%를 완성을 하고 나면 내가 100을 일단은 갖춰야 되는 힘이 100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때 되면 이제 사업가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요 장사를 하면서 이제 장사꾼이 사업가라 그랬으니까 이때까지 한 70%쯤 갖추고 나면 30% 남았을 때부터 여기서부터는 뭔가가 자꾸 허하고 뭔가가 모질하고 자꾸 어디 찾아가고 싶어요. 이게 요때 멘토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요까지 오는 데에 누구한테 안 배우고 가르침을 안 받았느냐, 이거는 선생들이고, 요까지 왔을 때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제부터 내가 여기서 환경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한번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요때 누구를 찾아가는 게 멘토를 찾아갑니다. 요때 이때까지 누구를 찾아갔느냐, 종교라든지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선지식이라 그러죠. 앞서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갔던 겁니다. 여기 찾아가기 멘토 찾아간 거예요. 내가 내 분야에서는 내가 할 만큼 할 줄 아는데 뭔가 여기서 맥히니까 이제 요걸 따로 간 게 멘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까지 담당한 게 종교 지도자들이 담당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수련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뭐 스님이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도 원래 이걸 바르게 잡으면 이 사람들이 멘토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찾아갔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교리를 가르쳐주고 뭐 가진 걸 마음을 비우라 그러고 뭐 전부 다 이제 욕심을 비우라 이런 소리만 했지, 내가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 무엇이 모자라니까 무엇을 지금부터 갖추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많이 이끌어야 되니까 당신이 어떤 것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이런 공부를 하십시오. 이런 걸 모내준 거죠. 여기 멘토입니다. 멘토는 이 사람이 앞으로 공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모르는 것들을 가르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멘토가 안 되고 이런 걸 배우러 오는데 나도 아직 같이 못 배웠다면 도반을 맞이하는 거죠. 도반을 맞이해가지고 이걸 내가 아는 거는 공유하면서
내가 이 세상 또 아직까지 덜 배운 게 있으니까 이런 걸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갖고 같이 나가면 이게 도반이 돼요. 그럼 내가 세상 거를 많이 들으면서 또 그 사람이 가져오는 거, 이 사람이 가져오는 거, 멘토가 되면은 한 사람의 멘토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층에서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면서도 그 사람의 지금 이때까지 완 것도 이야기를 하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여기서 내가 모르는 걸 많이 듣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들으면서 같이 도반으로 성장을 해가니까 어느 때 한 3년을 내가 열심히 같이 이렇게 겸손하게 상대를 하고 받아주고 도반이 되어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지식이 물리가 일어납니다. 수행을 한 사람들은 기운만 맑게 닦은 것이지 경험이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는 이런 것 저런 것 책을 많이 안 보는 게 근본입니다. 왜 책을 많이 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한쪽의 책을 봤다면 너는 그 고정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네 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법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한쪽의 책을 많이 봐갖고 내가 고정을 시켜갖고 한쪽 개념으로 지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대자연의 근본 공부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원래 책을 안 들다 보고 나무 이론을 안 보는 겁니다. 이런 걸 봐버리면 내가 근기가 약하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한쪽만 이렇게 알다가 보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고집을 피우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 외톨이가 되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멘토 될 자격이 없어집니다. 한쪽 분야의 사람이지, 그는 한쪽 분야의 전문가, 지식인이 되는 것이지 요거는 멘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요렇게 해갖고 우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 내 거를 놓고, 멘토는 내 거를 놔야 돼요. 내 거를 놓고 너 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멘토가 되는 겁니다. 너 거를 티 없이 들으려면 내 거를 놔야 되거든. 내 거를 놓고 너 거를 듣게 되면 내가 너 걸 다 관심 있게 듣고 나면 여기서 답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때까지 지금 사회에서 통용으로 쓰던 멘토 역할, 이거는 승생, 그 분야의 승생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이걸 알았으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전부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내가 이 분야를 열심히 해서 잘 알잖아요. 신입이 들어오면 가르치는 게 이게 전부 다 멘토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승생이죠, 이게. 요건 승생들. 그렇게 내 분야 걸 배우려고 하니까 전수해 주는 거. 이건 승생이지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주를 내가 얻었고 먼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후배한테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한테 내가 자꾸 가르쳐서 더 성장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승생이 하는 역할이고, 멘토라는 것은 사회의 멘토가 돼야 되는 거죠. 사회생활의 멘토가 되게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요는 멘토가 될 사람은 자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대자연의 법칙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복합적으로 이게 흡수가 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틀어집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분야, 요것이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고정관념으로 이게 맞다고 옳다고 하고 있던 게 이게 전부 다 허물어져요. 이게 허물어지면서 자연법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이걸 내가 맞이하게 돼 내게 허물어지고 나면 이제 너는 멘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 니끼 허물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 걸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걸 듣고 나면 답이 나와요. 왜 이 사람이 여기에 대본이 없느냐? 그리고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으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지금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근본적인 답은. 왜 대본도 한 개도 없고 책도 한 권 안 본 사람이 어찌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으라 하고 어떻게 묻는 것마다 어떻게 다른 이론을 일으킬 수도 있고 패러다임을 바꿔서 지금 설명을 해내느냐, 이해되게. 대학을 다니고 박사를 따고 하바다를 가고 이래가며 물 건너 다니고 이래 해가며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안 본 사람이, 나는 이 국문의 책도 안 본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가면서 책을 놔버려서 1학년 때는 봤을까 2학년 때부터 책을 안 본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학교 갈 때 요래가 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손을 피고 필통도 안 들었고 책도 안 들었고 아무것도 안 들었으니까 손을 딱 피고 학교로 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학생이라 그랬지. 2학년 때부터 대학생입니다.
그때부터 책을 안 본 사람이거든. 뭐 책을 안 받고 사회 나와서도 안 받고 수행하러 들어가지고도 종이 하나 주어서 그게 글을 보고 이렇게 해본 적도 없이 나는 쓰레기를 줬다가 그냥 쓰레기만 줬었지 뭔가 뭐 글 한자가 보질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 뭐 가족이 있어가지고 무슨 사회생활을 해봤나? 이게 부모가 있어갖고 그 부모가 사는 걸 내한테 보여주기를 했나? 제사를 떠라고 내한테 뭐 절을 시켜보기를 했나? 나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 나와서 당신이 내한테 질문을 하니 이제 답을 꺼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답을 꺼내줄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더 물으면 물었지. 그걸 물을 때 내가 깨끗이 들으니까 너가 묻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 멘토가 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대할 줄 알아라 이 말이죠.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다면 네가 분명히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법을 알았을 것이니 요까지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최고의 실력은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최고 실력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바르게 대하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놔야 돼요. 내가 평소에 네가 이념이 있더라도 지금 사람을 대할 때는 네 이념을 거기다가 갖다 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 말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내가 겸손하고 그 사람한테 존중하며 그 사람 말을 내가 충분히 듣고 나면 답은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음의 에너지가 움직여서 지혜라는 에너지가 발동을 해가지고 스스로 답을 처음 다 정리해서 스스로 나와버린단 말이죠. 이때 마음의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언제 움직이고 우리 생각이 언제 움직이냐. 생각은 너가 움직이는 거고 내가 내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움직이는 거고 마음의 에너지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하냐. 내가 너를 위할 때만 움직입니다. 여기 틀려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마음의 에너지가 움직이고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조금 경험한 것들을 내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마음의 에너지가 가끔씩 많이 움직였습니다. 언제? 누가 어려워서 내한테 도움을 받으러 올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해줬어. 이때는 마음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돼요. 누가 내한테 의논하러 오니까 내가 이렇게 해라. 이거는 계산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물었는데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건 답이에요. 여기 지혜에서 나온 거거든요. 마음의 에너지가 움직여버렸어요. 이대로 하면 저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와가지고 내한테 물었을 때 이렇게 해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딴짓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안 돼갖고 내한테 가르쳐주러 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이. 내가 저렇게 하락할 때 하지 그러거든요. 그건 계산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한테 물으러 왔으니 내가 티 없이 지금 대답해 준 거예요. 이건 정답이 나온 겁니다. 이때 지혜가 움직인 거거든요. 지혜는 계산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티 없이 상대한테 행할 때 움직여지는 겁니다. 지혜는 어디서 받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본체가 성장을 하면서 지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 인간의 육신에 우리 원소 에너지가 이 도킹을 할 때 이 스스로 이 파일이 일어나서 이게 마음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마음 에너지가 이제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자라는 거죠. 자라면서 모든 세상에 내한테 접해지는 모든 환경을 흡수합니다. 이 마음 에너지가. 인간의 지식을 갖추는 것처럼 이것이 내가 나이가 되면 될수록 마음의 이 에너지는 자기 공명을 일으켜서 전부 다 상황을 다 흡수하거든요. 보고 듣고 이루어지는 걸 다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커요. 커가지고 이게 활동할 수 있을 때 중간중간에는 조금씩 활동을 한 것이고 진짜 활동을 하는 것은 홍익인간이 되면 마음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이때는 지혜가 스스로 나옵니다. 내가 지식을 아주 지적인 지식을 갖추었고 이 사람이 공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이게 이제 공도사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공적으로 내놓을 때
나를 불태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나를 지금 내놓을 때 이러면 공인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한골탈태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상황이 바뀐다 이 말이죠. 생각하는 이것도 바뀌고 너의 이 논리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낼 때 논리하고 상대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논리는 다른 겁니다. 이때 공인이 되는 거죠. 이걸 홍익인간이라고 해요. 너를 불태워 티 없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이 천상에 네가 이걸 올릴 수 있을 때, 대자연에 올릴 수 있을 때, 모든 걸 내가 던질 수 있을 때, 이럴 때 공인이 되고 이때 홍익인간이 돼요. 이때는 스스로 마음의 에너지가 운용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노력을 하니 너를 스스로 알고 답이 스스로 나와요. 어떻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세상을 보면 세상의 답이 나오고 인류를 보면 인류의 답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그릇의 차이겠지만 사회를 보니 사회의 답이 나오고 너를 위하니 너의 답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러면 그렇게 돼야만 멘토가 됩니까? 이거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멘토의 근본. 산은 아니 된다. 공이라야 된다. 여기 멘토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이 다 될 때까지 멘토 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근본을 알고 40%를 내가 노력을 해서 가고 여기서 40%가 내가 공인이 되고자 마음을 정하고 넘었을 때, 이럴 때부터 이제 내가 공부도 하면서 이제 일부 아래 사람들은 아리켜 가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노력을 해갖고 가니까 요때는 도반들을 만납니다. 30% 가는 동안에 많은 도반도 만나고 내가 도와줄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40%는 내가 도와줄 사람이고 여기서 오는 30%는 내 도반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위에 분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모지렘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30%를 우리가 채우게 되면 70%가 되면 너는 멘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를 공인으로 70% 갖추었을 때 이때 너가 이름이 멘토라고 하는 겁니다. 요 근본 원리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 누가 멘토라 한다 누가 뭘 안 해요. 대자연의 근본으로 해갖고 멘토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공인으로서의 70%가 갖추어졌을 때 멘토라는 이름이 천상에 올라갑니다. 이 대자연의 이 공표가 스스로 됩니다. 이게. 그래서 너는 이때부터 지혜를 쓸 것이고, 그 안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요 밑에 이제 지혜가 나오죠. 밑에 40%한테 내가 이렇게 이끌어 줄 때, 나는 지금 요 멘토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이제부터 요 밑에서는 열심히 사에서 살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공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공인이 되려고, 요때는 도반들을 만나는데 도반한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눔을 가지고 같이 서로 에너지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내가 커가는 것이고, 요 밑에 40%는 어려운 백성들이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때 이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너를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면 조금을 사랑하더라도 내가 내한테 오는 인연들한테 바른 길을 이끌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그대로 지혜 속에서 나옵니다. 이래서 이끌어 주니 그 사람은 따르면 이 사람 무조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 밑에 사람한테는 가르치고 중간에 30%가 다가오는 것은 도반으로서 겸손하게 같이 공부를 나누고 서로가 존중해야 돼요. 내가 똑똑하고 일어서는 한 너는 뚝 떨어져 버린다. 지혜가 안 나와. 공부가 바로 안 돼. 그래 해도 되는데 공부 자격이 미달돼 갖고 자연에서 스스로 너는 공부 미달돼 가지고 왕따를 당합니다. 정확하게. 도반을 만나시면 서로 겸손하고 서로 존중할 때 공부가 이루어짐이지. 여기서 네가 잘난 척하면 그대로 너는 왕따가 저절로 돼요. 이제 자연히 공부를 시킵니다, 이게. 그래서 내 자신을 아는 방법이에요, 이게. 왕따가 됐다, 주위에서. 내 똑똑한 척 했다. 이걸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여기 답이에요. 겸손하게 서로를 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 너는 스스로 성장한다. 그래서 내가 3년 차가 돼서 올라섰다면 7년 차가 끝나면 너는 정확하게 공인이 되는 70%의 공인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요 이제 공인 자격이 딱 얻어지는 게 멘토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 어떻게 돼요? 사적으로 사는 사람이 멘토인가요? 이제 이 잣대를 댈 수 있겠죠. 네 가족밖에 모르면 멘토냐? 아닌 겁니다. 요거죠, 기준이. 이렇게 공적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네 자식 내비려라, 네 가족 내비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을 다스림도 이 사회의 보탬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자고 이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밖에 모르고 사는 이는 가족이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이런 가족들도 멘토해가지고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공인이 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멘토 공부예요. 그래서 요 70%딱 넘었으면 멘토가 딱 돼가지고 이때부터는 진짜 이제 마음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죠. 요때 이제 위에 이제 반열에 올라섭니다. 올라서면 도반이 없어요. 도반이 없고 70%가 올라서면 여기서는 스스로 사람을 대할 줄 알고 스스로 모든 환경을 움직일 줄 알기 때문에 위에 30% 있는데도 세 칸이 질러진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인자 올라가시면 새내기가 되죠. 멘토 새내기. 금방 이래 멘토 된 사람. 그러니까 요 밑에서 내가 여기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질서를 알고 겸손할 줄 알고 항상 겸손하면서 내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30% 여기서는 너는 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깨우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멘토라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기서 더 실력을 가다듬고 있는 그러면서 요 밑에는 다 다스릴 수 있는 요는 힘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자연의 힘입니다. 요 70%의 요 밑에 사람들한테 내 힘이 미쳐요. 이게 하늘에서 스스로 주는 힘입니다. 왜? 너는 하늘의 제자가 됐거든요. 멘토는 하늘의 제자예요. 땅의 제자가 아니고 하늘의 제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수를 쓰는 사람들 있죠. 능력을 가지고 땅 밑을 본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게 약으로 나섰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땅의 제자입니다. 땅의 제자. 땅에서 움직이는 대신들의 제자다 이 말이죠. 요걸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멘토가 되면 하늘의 제자예요. 땅의 제자가 아니고 땅의 제자하고 하늘의 제자하고 무엇이 다른가 큰 걸 하나 이야기를 해주면 뭐 여러 가지가 다른데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신들이 이 밑에 굴복한다 이 말입니다. 이 멘토한테는 이 모든 신들이 여기에 앞장을 쓸 수가 없고 뒤에 따르게 돼 있어요. 모든 신들이. 공인한테는 인간이 우리가 성장을 해갖고 깨우쳐가지고 공인이 돼버렸다. 공인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사인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살아야 되지만 공인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은 사신한테 도움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신계일지라도 사신으로 움직이는 게 땅의 신입니다. 그러면 땅의 신은 공인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힘을 넘지를 못해. 여기 위와 아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신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공인이 되면 힘으로 뭘 이루려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불태워서 너희들을 주고자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을 모두 불태워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자연을 이롭게 하고 신들을 이롭게 하고 이는 사신들을 모두 이롭게 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으로서 공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신들이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내가 움직여서 말을 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이끌어갈 때 이렇게 바른 길을 이끌어주니 이렇게 하라. 요러면 그 중생이 따르니 모든 대신들한테 관계자의 대신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요 중생이 가는 데에 이 관계신들이 있어요. 이 대신들을 전부 불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법을 줬으니 뒤를 돕도록 해라. 여기 멘토하고 일반 성생하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멘토라는 말은 지금 이 세상이 쉽게 하지만 멘토의 이 자격은 이러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멘토 맞나? 아이가 이제 분별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공인과 사인이에요. 네가 공인이 되면 너는 멘토가 되는 것이고 사인이면은 얼마나 사인이냐
요거는 척도를 대는 것이 70%서부터 내려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절반 공인 됐나? 그럼 멘토 공부를 하면서 멘토로 가고 있는 사람. 조금 더 갔나? 이런 멘토에 갇혀온 사람. 이거 프로테이지를 정할 수 있겠죠. 요렇게 해서 내 자신을 둘러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청기를 받아서 스스로 운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멘토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힘을 이제 앞으로 서게 됩니다. 이분들을 멘토라 하고 홍익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홍익인간은 하늘의 힘을 받는 사람이지 땅의 힘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신한테 빌고 매달리는 사람은 홍익인간이 아니에요. 척도를 뗄 때 몇 가지를 내가 이야기해 주지만 수없이 많죠. 많은데 몇 가지를 우리가 참조를 하자면 매달림에 하느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멘토가 될 수 없고 홍익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멘토가 홍익인간이 되면 하느님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가 없어. 스스로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너 하는 일이 하느님이 하는 일이고 하느님이 하는 일이 너가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안 해도 네가 바르게 할 때는 다 힘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나는 오직 행할 뿐이니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공인들이 나오고 홍익인간들이 이 나라의 이 백성으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천기가 열리고 지혜가 나오고 세상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 지상 세상을 이끌어주는 일이 이제부터 일어난다 이 말이죠. 요런 자손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선조님들이고 인류는 이때까지 노력을 하면서 희생 속에서 오늘날의 이 세상이 빚어졌고 이 세상이 빚어진 최고의 명당이 돼가 있는 기운이 서리 갖고 있는 이 해동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에 태어난 우리는 복되고 우리가 여기에 태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이게 참석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걸 천지대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태어나서 모든 희생 속에서 일어난 모든 지식을 다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끌어올 때 이 지식을 스스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는 스스로 성장을 했고 스스로 일어섰다. 이것은 인류의 희생 속에서 가능한 것이고 이 희생을 모두 쓸어 안아 마셨다면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모든 대신들을 사랑하고 감사히 여기고 그 희생을 존중하고 쓸어 안을 수 있을 때 너희들이 공인이 된다. 이때 홍익인간 자격을 얻는 것이지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깝깝한 자가 홍익인간이 되는 법칙은 없다 이 말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홍익인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할 것이고 홍익인간은 인류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단의 혈통들입니다. 너희들이 단의 혈통들이기 때문에 홍익인간 공부를 계속 했어야 했고 이것을 이때까지 희생 속에서 조상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하면서 이루어놓은 이런 지식들이 이런 기운들이 이러한 한들이 모두가 모여서 오늘날 우리를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빚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다 갖춘 이 사람들이 부모님을 한스럽게 하지 않아야 되고 부모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희생하고 한이 맺힌 걸 전부 다 풀어드려야 되는 그럼 어떻게 하면 풀어주게 될 것이냐 부모님의 한을 푸는 방법은 코도 사주고 밍크 코드 같은 거 이래 사줬다고 해갖고 딸기 사주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돼지 대가리 바치던 게 소 대가리로 용 대가리로 바꿨다고 해서 한이 풀리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이 세상에 빛나는 일을 해서 존경받을 때 우리 부모님들과 조상님들의 한 인류의 한은 다 풀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나는 일을 해서 우리가 존경받는 시대를 열어야 모든 영혼들의 한이 풀리고 이 대신들의 한이 다 풀린다 이 말이죠. 이게 홍익인간들이 이루어내야 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되고 저마다 소질을 잘 갖추어서 안으로 자조 독립을 일으켜다 안으로 힘을 갖추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힘으로 밖으로는 인류 공명이 이바지할 때다. 엄청나게 큰 소리를 한 겁니다. 이 세상을 폐허로 만들어 놓고 이 소리를 아리킬 때는 너희들이 눈깔 사탕 하나 못 먹어가지고 떨어진 걸 주워 갖고 먹을 때 이 소리를 아리킨 것은
너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심어야 되고 이걸 가르쳐서 너희들을 키워낸 것이에요. 이걸 홍익인간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놓고부터는 자식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훌륭하게 자라달라고 그 교육을 시켜내고 그 혼신을 다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컸으니까 이 사회의 빛을 이제 보여주고 그 일을 해야 될 때다 이 말이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는 이걸 잘 풀어야 되는 겁니다. 내 나라 잘 살라고 너무 나라를 죽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인류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나라에는 지금 잘못되도록 놔두고 우리만 잘 되려고 하면 이거는 반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하던 걸 이거 폭을 바꾸어서 그게가 전부 다 우리나라입니다. 여기는 본부고 우리가 성장하는 학교고 우리가 성장하는 이 372 금수강산 이거는 명당이고 여기가 금계토란 자리입니다. 여기가 제일 명당이 그게 372 금수강산이에요. 자청령 우백호가 전부 받쳐주면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잘 앞으로 지도를 세계 지도를 잘 정리를 한번 해봐. 앞으로는 태평양이 뻗어 있고 모든 환경을 갖추어서 이 372 금수강산을 빚어갖고 여기서 모든 기운을 다스리고 쓸어내고 하늘 심을 때는 심고 모든 기운을 맞춰갖고 이 나라에서 홍익인간을 생산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들이 세상에 출현할 시기가 왔다. 1대 홍익인간이 베이비 부모들이다. 전후 1세대. 너희들은 신지식인이라 하고 이 사람들이 창조 이래로 너희들이 이 민족의 신지식인입니다. 세상의 문물을 다 열어가지고 모든 지식을 이 세상에 다 쓸어 이어가지고 이걸 쓸어 마신 1대 신지식인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으로서 단의 민족으로서 신지식인들이에요. 이 자들이 이제 1대들이 탄생을 한 것이니까 이 자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인자는 두고 볼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변한다. 너희들이 잠자고 있으면 이 세상은 절대 깨어나지 않느니라. 그 일을 도모하고 그 일을 도와주라고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내보낸 것이지 우리는 누구 편이 되고 누구 상대가 되고 누구를 믿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이 세상을 밝혀야 되는 이것이 대자연을 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을 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조상을 위하는 것이고 인류의 한을 풀어내는 것이다. 이 세상을 빛낼 때 이게 이제 홍익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홍익인간 멘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어디로부터 멘토냐? 인류의 멘토다. 우리 국민들의 멘토가 아니에요. 인류의 멘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국민들의 멘토가 되는 게 아니고 인류의 멘토예요. 국제사회의 멘토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이런 길을 내가 이끌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안에서 너희들이 갖추었지만 이것은 인류의 문물을 가지고 우리는 썰어여서 우리가 갖춘 것이지 여기에 걸 갖춘 게 아니 30%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배웠고 70%는 바깥의 걸 전부 다 흡수해갖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걸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질량입니다. 이 지식을 썰어 마신 너희들은 이 세상에 환원해야 되는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인류의 천년 만년 동안 희생 속에서 이 지식이 탄생을 했고 그걸 우리가 다 썰어 마신 거니까 다 우리가 흡수를 했다면 인류의 빛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류가 덕되게 하고 그게 홍익인간 이 멘토들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멘토하니까 잘못 생각을 해갖고 우리 저 후배들한테 가르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국제사회에 우리가 멘토가 될 때 우리 후배들이고 우리 이 자손들은 스스로 이걸 배웁니다. 자손들은 가만 놔두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 갖고 자손들은 그걸 스스로 배우게 되고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면서 자손들이 커 나오면 자손들은 스스로 훌륭해지고 자손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 뒷받침을 30% 힘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불태워서 인류의 덕되게 살 때 우리 자손들은 한 명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일에서 자식은 배우는 거예요. 그게 70%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지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교육을 지금 착각들을 조금 아직까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다고 우리도 이렇게 배워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선지식들이 가르치는 방법은 직접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생활을 보고 네가 스스로 크게 해줍니다.
이게 선지식이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전후 1세대는 모두가 선지식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갖춘 모든 신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신지식들이 선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 이게 멘토 시대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멘토 시대라고 조금 이야기해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끌고 가볼지 모르니까 이걸 정확하게 틀을 내가 지금 잡아주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받을 사람들. 이제부터 누가 될 것이냐? 너희들 마음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기본적인 공부는 다 돼 있어. 이제부터 너희들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달리가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3%나 지금 성장위가 바르게 안 사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의 힘이 미쳐가지고 아직까지 조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힘이 다 꺼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사는 자가 아닌데 노동으로 사는 때가 지났는데 노동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창출을 올리고 이 나라를 운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성장하던 게 이제는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 내려가죠. 우리의 삶의 질량은 굉장히 지도자처럼 지금 살면서 우리의 삶의 질량은 지도자처럼 살아요. 이제 우리가 밥을 먹어도 어떤 밥을 먹느냐면 옛날에 임금도 한 불에 못 먹는 밥을 먹어요. 옛날에 왕실도 이런 식으로 못 먹었어. 그걸 우리는 중산층이 아니고 일반 서민도 그런 밥을 먹고 살아. 사대부가 못 먹었던 음식을 지금 막 먹는다니까. 겨울에 딸기를 임금이 먹어봤냐요? 우리는 겨울에 딸기를 먹어요. 임금도 하지 못했던 걸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요? 노동자로 살아요. 이게 잘 사라진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이때까지 과거에 살았던 누리고 살던 사람들, 지도자들 삶보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 위에 있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네 쥐를 이야기합니다. 너 의복을 어떤 의복을 입고 있느냐, 어떤 의복을 입고 활동을 하느냐가 너 지위를 나타낸다. 무엇을 우리가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너 할 일이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음식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누리는 거는 그만큼 누리면서 이 사회 혜택을 누리는 걸 엄청나게 어떻게 그 임금이 어떻게 저 젠보 타고 날아가 봤어요? 고속도로를 한번 지나가 봤나요? 임금도 안 해본 걸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임금이 저 한양에서 부산을 한번 가려면요, 아이고 그 참 지겹게 가야 됩니다. 가마에 태워갖고 제우미서 가기도 하고 말에다 올려 태워갖고 쇠가 빠지 땀 흘리며 가야 되고 뭘 질질 끌고 걸어서 부산까지 가려면요, 우리는 부산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서울에서 밥 먹고요 점심을 부산에 가서 먹어요. 저녁을 또 서울로 와서 먹네. 임금은 누리보지 안 했던 이런 걸 우리는 이 환경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도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지금 진화하고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건물을 우리가 선다라는 것도 이거 건물이 이거 공해라고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자연입니다. 진화함으로써 이걸 우리가 손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수한 질량으로 우리는 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변화해서 쓰는 거예요. 이 건물이 뭐로 우리가 보이나? 돈이라는 경제의 힘, 사람의 에너지의 힘을 이 건물로 바꿔놓은 겁니다. 요거 한 개에 돈을 요거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의 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자산이에요. 인류의 자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껏 있는 걸 누리고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우리 국민만큼 이렇게 누리고 사는 그런 국민이 인류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 쓰고 나면 이렇게 처박아 놓고 중고로 내비리 뿌리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인류에 아무도 없어. 지금 이게 무슨 삶이냐? 이 지금 인류의 위에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산다 이 말이죠. 인류의 노동을 하면서 사는 인류의 사람들은 한 개라도 전부 다 웃돌이 한 개 좀 크다고 절대 안 내버려요.
이거를 소중히 아끼고 또 뭔가 집어가지고 더 이래갖고 쓰고 이래가며 살지, 요거 이빨 나갔다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오래된 거라고 더 귀하다고 가지고 있지, 우리는 이빨 나가면 쓰레기통에 가쁩니다. 이거는 지도자들이라야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삶은 지도자들이 사는 방법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쓰고 있으면서 내 밥상도 그렇게 하면서 지금 생각의 질량은 노동자로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옷도 이게 남이 입던 거를 받아 입을 때가 있었고, 언제는 미제 이게 옷이 구제품으로 이래 들어오니까 아주 입던 옷을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그걸 골라 입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한 통화 해도 공중전화 가가지고 5원짜리 그때 였고 했나요? 5원짜리? 해가지고 이게 빨리 떨어질까봐. 돈 떨어지 간다, 이거 전화 끊어라, 이거 하고 지금 요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집에서 화장실에서 저 엄마한테 저쪽 방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지금 시외 전화를 해요. 시외 전화. 우리 휴대폰 전화가 좀 더 시외 전화입니다, 이거. 건너방에 하는데도 시외 전화야, 이게. 그 비용을 들이는데도 이제는 이걸 어렵지 않게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삶을 살면서 노동을 해갖고 경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다? 편법으로 가니까 지탱을 하는 겁니다. 편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말이죠, 우리가 적어도 해야 되는 일이, 인류가 필요한 이는 교육 사업을 할 때 이게 되는 겁니다. 국제 교육 사업이 일어나면 우리는 대접을 받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술이 없을 때 기술을 가르쳐주러 오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접했나요? 오늘 지금 우리가 쓰듯이 우리가 먹듯이 대접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온다, 독일에서 온다, 우리를 기술을 가르쳐주러 왔다. 지금 우리들이 지내는 이는 환경을 그 사람들한테 대접만 했지 우리는 그 혜택을 못 봤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멘토가 되면 대접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래 사는 거는 국제적으로 나가도 저거가 최고의 대접을 할 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멘토로 나가면, 국제적으로 멘토가 될 때, 저 사람들한테 인류에 우리가 하나 책 한 권이라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내줬을 때 우리가 움직이면 받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해줬을 때 우리가 나가면 받들어요. 사회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내 먹고 살라고 일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회적 사업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문화를 해도 사회적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사회가 지금 필요하고 있는데 이걸 못 만들어주니까 우린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사회적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먹고 살라고 내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는 연구를 해서 이거로 가지고 사회에 일을 하면 누구든지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고, 이거는 경제가 엄청나게 지적으로 생산이 된다. 이제는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때까지는 인류의 걸 끌어다가 배우는 시대에 있어서 이제는 정리를 해갖고 인류에 다시 이걸 수출을 하는 것은 가르치는 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인류에 접근을 해갖고 가르칠 것인가, 이는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기술을 잘 가지고 있으면 기술을 어디에다가 이 기술을 가르치고 이끌어 줄 것인가, 우리가 관리 능력을 배우시면 이걸 어디에다가 가서 이걸 가르치고 이끌어 줄 것인가. 배운 것은 말이죠, 쓰려고 배운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었다면 쓰려고 버는 것이다. 내가 미모를 갖추었다면 누구한테 필요하려고 지금 갖춘 것이지, 네 혼자 딱다가 죽어보려고 지금 갖춘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재주를 키우시면 이걸 어디다 쓰기 위해서 네가 성장한 거 아니냐, 어디다 써야 될 것이냐,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다 써야 될 것이냐, 내 재주를 어디에다가 쓰면은 그
그 사람들한테 필요하게 써질 것이냐, 이걸 연구를 할 때다. 이런 분야들도 이걸 연구를 해갖고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어디 필요한 데다가 접근을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귀하게 쓰이니까 이분들을 받들고 대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활의 풍속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런 환경을 접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지를 못하면, 우리 할 일을 못 찾으면 우리는 어렵게 살고 있다. 우리 할 일을 바르게 찾아서 바르게 하면 한 명도 어렵게 안 사는 나라가 이 해동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멘토 시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류의 멘토 시대, 이것이 정법 시대고 인류가 운행하는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야만 우리 삶에 아주 서강이 비치고 빛이 나고 인류의 등불이 된다 이 말이죠. 멘토가 되는 때는 이제 단계별로 조금 이렇게 차이성을 내가 조금 이해가라고 해드릴 테니까, 멘토, 어떤 사람이 멘토가 되느냐 하면 확실히 표가 나게끔 가르쳐 주는 거.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멘토가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내가 너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멘토가 됩니다. 진정 너를 위해서 사는가 이걸 짚어봐야 되겠지만, 너를 위해서 살면 멘토가 돼. 저절로 돼 이거.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살면 너희들의 멘토가 되는 겁니다. 진정 국민을 위해서 살면 국민의 멘토가 된다. 진정 인류를 위해서 산다면 너는 인류의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떠한 배움이라는 거 이런 거를 다 놓고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를 위하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진정 이것이 바르게 지금 너가 나라를 위하고 있다면 나라가 보입니다. 그만큼 갖추어졌기 때문에 나라를 위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갖추고 나라를 위할 수는 절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갖추지 않으면 너를 위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동물의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뇌를 갖추어서 내가 어떠한 마인드로 성장을 하는 것은 동물의 육신에서 벗어나는 정신력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하고 진화 발전해 온 거예요. 내가 이 사회를 위하면은 너는 사회 멘토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보이는 겁니다. 너를 안 갖추고는 사회를 위할 수가 없어요. 사회를 이용해서 너가 살려고 함이지, 사회를 위하는 것인지, 너가 진정 너 삶을 위해서 사회를 활용하는 것인지, 이거는 짚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위해서 산다면 당신은 무조건 갖춰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멘토가 될 수 있고, 당신이 내한테 의논하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답을 내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깨달음이라 하는 게 요만큼씩이에요. 우리가 깨달음 할 때는 전부 다 5만 개 다 깨달았다 그러던데, 근본이 요겁니다. 나를 불태울 수 있느냐, 너 인생을 불태워서 상대를 위할 수 있느냐, 요만큼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 요만큼 깨달는 겁니다. 나라를 위하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만한 깨달음을 가진 것이고, 근데 내가 그만큼 안 갖추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나라 일꾼들이 많다 그러죠. 나라 일꾼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살려고 나라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내가 살아감이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나라의 일꾼이 나오려면 그만큼 깨달아야 되는데 그만큼 깨달은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때까지는 모순을 일으키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식은 갖추었을지언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이제 진짜 나라를 위해서 볼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신패러다임이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 나라가 가는 방향이 딱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위 인간들이 이 나라에서 나올 때, 이럴 때 이 나라는 이제는 바르게 가는 법칙을 끌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운용의 방법이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틀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내가 마지막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누군지, 이 지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무엇으로 갖춰져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정리를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지식을 갖춘 것은 인류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놓은 지식이고, 백성들의 피와 땀을 먹고 내가 스스로 갖추었으니 내 자신은 누구인가? 스스로 없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희생 속에서 내가 존재하며 나는 모두 내 삶을 불태워서 세상을 밝힐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런 정신을 가졌을 때 이제 지식인이 깨우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조차도 지금 못 풀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라 일꾼이 나온 적이 없고 세상을 위하는 사람도 없고 종교 지도자도 우리 신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너희들이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적도 없고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내가 증명합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고 백성들을 왜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깨우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상에 가르쳐주고자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식인들이 모두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너를 깨달는 순간에 너는 대자연의 하늘의 힘을 쓸 수 있는 자로 변하고 뭐든지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돼가 있는 것이지. 지식을 갖춘 자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하늘의 힘을 실어주지는 않습니다. 무식한 자들한테 힘을 줄 수는 있어도 지식을 갖춘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힘을 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식인들은 깨달아야 그때 하늘의 힘을 받습니다. 여기 근본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잣대를 갖다 대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풀어나가면 굉장히 푸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내 거를 묻느냐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거를 묻느냐 이게 틀리죠.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물을 때는 내가 답답한 걸 물어야 됩니다. 내가 답답한 것을 물어서 그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요걸 얻으면 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이 이제 쌓이죠. 이렇게 지금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 사람한테 물어갖고 내가 이야기해주는 시대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물으면 기록이 남는 시대예요. 너가 공인이라면 너 기록은 남겨야 돼. 그러면 내가 물었을 때 내한테 가르쳐준 거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요 mp3 녹음기가 있든지 촬영기가 있든지 뭐든지 이 세상에는 다 빚어놨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럼 너가 하는 행동은 뭐든지 기록에 남게 돼가 있어요. 공인이라면 그렇게 일을 해야만 돼. 그래야 네가 말한 건 네가 책임져야 되거든. 나는 그 말 안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말한 거는 책임져야 돼. 이게 공인이거든. 그래서 아닌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닌 말을 했거나 이래 되면 그 말 때문에 정확하게 네가 창을 맞게 돼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세상에 요게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만 남을 위해서 나올 수가 있게 돼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신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서 찾는 것이라면 물으면 대답을 하게 돼 있고 내가 이해되게끔 이렇게 해줘야지만 나의 멘토가 되고 스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멘토 공부를 하면 내가 이해돼야 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반인은 멘토한테 물었다면 내를 이해시켜줘야 내 멘토가 되는 거죠. 요거예요. 내를 이해시켜 줄 수 있다면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힘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가르쳐 갖고 멘토를 시켜서 저 사람을 상대해라 했으면 힘을 준 것 같이 안 준 것 같이 그런 거 의심을 하지 마라 이거죠. 내가 저 사람을 이해시키면 너는 그 힘이 분명히 그 따라갑니다. 이게 정법의 힘이에요. 정의 힘이라는 것이 법의 힘이다 이 말이죠. 도술의 힘이 아니고 법의 힘이다. 도술은 재주를 갖춰갖고 그 재주를 임시로 쓸 수 있지만 법은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 힘이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너 것이 되고 여기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법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주위를 보니까 저 사람들이 멘토를 찾고 어렵게 산다. 이러면 이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저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도울 수 있게 돼가 있어요. 네가 어려운 게 뭔지를 같이 서로가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찾는 게 뭔지를 내가 정확히 좀 알아야 돼. 알아가지고 그걸 잘 정리를 해서 이걸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르침을 받는 분이 있다면 거기에다 내가 묻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묻는 것이고 내가 물어서 이걸 내가 듣기에도 이해가 된다. 요래 되면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줘야지 그 사람한테 내가 물으니까 가르침을 받은가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저 사람한테 비틀어집니다. 왜? 내가 이해된 건 30% 된 거지 그 안에 100을 이어놨는데 이 사람이 직접 들어야
네가 30%가 이해가 되고 70%가 이해되는 것이지 한 달이 건너갖고 가버리면 이게 해석대가 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나의 신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전달될 때는 반감이 돼가지고 들리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저 사람을 도우려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무엇이 아픔인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요걸 정리를 해서 내가 가서 직접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걸 가지고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니는 이거를 들어봐라. 네가 찾는 게 여기 있을지 한번 요걸 한번 들어봐라. 요렇게 하면 그걸 듣고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으니 이해가고 움직여서 도움이 됐다면 너한테 감사하고 너 뒤에 선다 이 말이죠. 내를 도운 사람 뒤에 서는 거거든 원래 사람이. 이 사람한테 온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옆에 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오게끔 해준 이 고마운 일을 노력을 해준 사람 뒤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힘은 너의 힘이 되고 너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위에 스승이 해주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스승 옆에는 한 불의 사람이 너가 데리고 온다고 내 옆에 두지 않아요. 네 사람은 네가 관리해서 네 업을 거기에다 소멸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 네가 천당 가지.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우려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노력을 어느 정도 해라. 그러고 나면 도울 길이 열린다. 요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 사람한테 맞게끔 내놓은 게 아니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거는 무작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접하게끔 내놓은 겁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느 정도 가게 하려고 한 거고 내 앞에 온 사람들한테 이해 가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안 온 사람한테는 이해가 많이 가게끔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오늘날에는 사람이 아주 종류가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돼가 있습니다. 도수가. 이게 우리 패러다임에 이렇게 이 감각이 정리가 돼가 있는 게 크게 나누면 10개로 정리가 돼가 있어요. 더 이제 쪼개면은 3개로 정리돼가 있죠. 이렇게 정리가 돼가 있기 때문에 상중하 패러다임이 정리가 돼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이게. 한 시대가 마감을 할 때는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도 많이 가질 사람은 가지고 있고 중간쯤 가질 사람은 중간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가 딱 정해져 갖고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전부 다 체계가 딱 잡히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는 거는 여기에 온 사람들한테 이해되게끔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분들이 상중하에 듣는 것이 이렇게 다 듣게끔 돼가 있단 말이죠. 요걸 그대로 사이에다 내보내버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되고 이걸 섞어놨기 때문에 30%는 이해가 다 가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한테 안 했기 때문에 70% 이해가 안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주지 않았을 때 조금 반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내가 개념이 어디로 빠져가 있다면 요거에 맞게끔 안 해주면 이해를 안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요렇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부 다 세상에 공개를 해버리니까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되고 찾으려고 안 가는데 툭 튀나오고 이걸 쳐다보니까 뭐 이런 게 나왔어 이러고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내주는 법은 찾으려 하는 사람한테는 목마른데 아주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고 내가 아직 배가 불러갖고 턱턱 이러는 사람한테는 지개념을 가지고 멋대로 이야기를 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걸 지금 많이 듣도록끔 안 해줘서 그렇지 누구든지 들었다라고 하면은 들으면 이거는 내가 찾는 사람들이 딱 손에 집으면 이건 70%는 무조건 여기에 아주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도 정을 찾고 있거든요. 바른 법칙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해봤으니까 여기서 바른 거를 찾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가르침을 주는 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노출을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공평하게 누구든지 찾는 자에게는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성껏 이렇게가 노력을 해서 질문 하나라도 아주 정성껏 해가지고 좀 이 가르침을 끌어내면 이것이 남한테 크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답이 스스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 질문하면서 공부하는 게 남한테 크게 이로움이 가는 거예요. 내한테도 덕이 가고 남한테 이로움이 가니까 이 기운이 돌아서 다시 내한테 아주 좋은 길들을 열어주고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노력한 자는 분명히 너한테 선물이 간다. 좋은 일들이 와요. 좋은 아주 내한테 필요한 인연이 온다든지 또 내한테 어떤 경제를 갖다 모지려면 그런 걸 갖다 이루어줄 인연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는 건 내가 사회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정법은 그렇게 정확한 방법으로 이로움을 주는 것이지 무슨 이렇게 억지로 어떻게 처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노력의 결과는 항상 복의 꿈대가 있다. 이해 가나요?